돈도 없고 밥값도 못하는 모망난 늙은이.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쓰레기통 옆 비 내리는 골목에 버려진 72세 노모. 평생 키운 아들의 손에 밀쳐져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순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의식이 흐려져 가던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눈 떠보세요. 어둠 속에서 낯선 경비원이 자신을 안아 올렸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무탈한 하루 되세요. 비는 밤 11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성신동 빌라촌, 낡은 가로등 아래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72세 이정아는 그 빗속에서 아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42세 윤태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아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식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병원비까지 제가 다 대야 돼요? 정아의 얼굴에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50년을 혼자 살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오래전 화재 사고로 잃었고 작은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지금 자신을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짐이 되는 거 알아. 한 번만 이번 달만. 이번 달만요? 지금까지 계속 이 말만 하잖아요. 태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콘크리트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빗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제 인생 좀 그냥 냅두세요. 태성은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서 있었습니다. 태성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빌라 입구 옆 쓰레기 집화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녹슨 철제 쓰레기통 3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옆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정화는 젖은 가디건을 여미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48년 전 골목길에서 불이 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살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아들만큼은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결혼할 때 전세금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번져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아까 넘어지면서 부딪힌 곳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어깨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기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정화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구나. 정화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정화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고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고 뺨이 젖은 시멘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정화는 죽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손을 뻗던 그 아이. 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이 감겼습니다. 그 위로 비만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쓰레기통 옆에 웅크린 노인 한 명.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고 사람들이 걸어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손이 힘없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하고 너무나도 차가운 그 밤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 성신동 빌라촌에 경비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48살 박민수였습니다. 파란색 경비복을 입고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집화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회색 가디건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민수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급하게 짚었고 맥은 약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정화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고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화를 안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간이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서랍에서 담요를 꺼내어 정화의 몸에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휴대폰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비서 나예요. 지금 당장 차량 한 대 보내주세요. 성신동 3번지 빌라 경비실. 예, 급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정화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비볐습니다. 온기를 전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는 밖으로 나가 운전사와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정화를 안았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강남성 모병원으로 가요. 응급실 후문.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병원에 곧 도착해요. 민수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연민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빌라촌을 벗어났습니다.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닌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난하다고, 쓸모없다고 버려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는 뒤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정화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질 거라는 걸요.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 후문에 차가 도착한 건 새벽 6시였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안고 내렸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VIP 병실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은 빼고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민수는 뒤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층에 쌓인 일반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정화를 침대에 눕히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있으세요. 2, 3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화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주름진 손등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갔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허리를 숙여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8시쯤 됐을까요? 정화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의 눈꺼풀이 떨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물컵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빨대를 정화의 입에 댔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정화는 물을 몇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자 눈빛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에요. 제가 모셔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파란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성신동 빌라 경비원이에요. 새벽 순찰하다가 어르신을 발견했죠.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비 오는 밤,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 쓰레기통 옆 차가운 바닥. 제가 어쩌다가.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정화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수는 부드럽게 어깨를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몸이 회복 안 되셨어요. 조금 더 쉬셔야 해요. 하지만 병원비가.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제게 친절을 베푸세요?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께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작게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에요.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전 이제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요. 정화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정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를 내쫓았어요. 제가 짐이 된다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민수의 턱선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자식을 낳아 키운 어머니는. 민수의 말에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말했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나오시겠어요?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정화를 향해 한 번 더 미소 지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문을 열고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정화는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였습니다. 경비복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화의 몸은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링거를 뺐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수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요. 그날도 민수는 저녁 6시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미역국 끓여왔어요. 민수는 보온병을 열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는 그릇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경비님, 정화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세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화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화의 질문에 민수는 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집으로 가실 수 없나요? 아들이 그날 문을 잠갔어요. 전화도 안 받고. 정화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요? 친척이나 친구분은 안 계세요?
다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제가 가난해지고 나서는 아무도 안 찾더라고요.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자 무릎 위에 놓인 손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요. 태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침대 위에서 기울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받쳐 세웠습니다. 태성아.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성은 민수를 힐끗 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태성아, 인사해. 내가 쓰러졌을 때 도와주신 분이야. 도와주다니. 그걸 빌미로 돈이나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겠죠. 태성은 비웃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태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경비 아저씨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요? 태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위급하셔서 도와드린 겁니다. 참 웃기네. 남의 일에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태성은 정화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이제 퇴원해요. 저랑 집으로 갈 거예요. 정말 집에 가도 돼? 정화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에 자리 알아봤으니 이제 거기 가서 지내요. 요양원?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집에 있으면 제 생활이 안 돼요. 요양원 가는 게 서로한테 나은 거예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제가 한 거니 엄마는 그냥 고분고분 들으세요. 태성은 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태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이 손 치우세요. 어르신 의사를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태성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경비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쓰레기통 옆에 쓰러진 어머니를 방치하진 않았겠죠. 민수의 말에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3일 전 밤 성신동 빌라 쓰레기장에서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쓰러져 계셨죠. 태성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버려두고 문을 잠그셨죠. 그게 도대체 아들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태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요양원에 갈 상태가 아닙니다. 회복이 더 필요하세요. 그건 아들인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태성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안 하시나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방치할 생각이라면 어르신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태성이 병실을 나간 건 10분쯤 지나서였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병실에는 정화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정화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정화가 두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박경비님. 네.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정화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에게 진심으로 저를 맡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르신, 그렇습니다. 왜요? 저는 당신과 남이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다시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쉴 곳이 필요해요. 제가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릴게요. 하지만 전 사람들에게 짐이 될 거예요. 제 아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정화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수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화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깊은 슬픔이 보였습니다. 혹시 박경비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오래전에요. 그래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화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정화의 눈물을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 퇴원하세요. 제가 방을 구해놨어요. 네. 어디예요? 성신동에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작지만 깨끗해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정화도 따라 일어서려 했습니다. 민수는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어르신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박경비님. 정화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늦었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박경비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예요. 박민수? 민수 씨. 정화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이었습니다. 운전사가 룸미러로 민수를 봤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무실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윤태성이라고 제가 문제 보낸 게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재산 상태, 사업 현황, 모든 거래 내역까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정화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원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4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골목길에 불이 났고 그 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곧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재벌이었습니다. 태성그룹 선대 회장이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경영 수업을 받았고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일까요? 3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정화라는 이름과 성신동 빌라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을 핑계로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명처럼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 손을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가 태성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99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는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를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민수는 약속대로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정화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복을 벗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디건과 면바지였습니다. 그리곤 민수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깨끗한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면바지였습니다. 이건 너무 비싼 옷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르신 편하게 입으세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저는 평생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과찬이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팔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제 팔을 잡으세요. 정화는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무슨 경비원 차가 이렇게 좋아요? 정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회사 차예요. 가끔 빌려 쓸 수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화가 조심스럽게 탔습니다. 민수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포구 연남동이에요. 조용한 동네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차가 한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깨끗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정화를 부축해 내려주었습니다. 2층이에요. 민수는 정화의 팔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맨 왼쪽 문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먼저 들어가세요. 정화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한가운데 침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과 의자도 있었습니다. 부엌은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문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정화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은 1년치 해뒀어요. 1년이나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어르신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하지만 정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는 휴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어르신,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히 지내시기만 하세요. 민수는 정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 우유, 과일, 계란.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뒀어요. 며칠은 충분할 거예요. 정화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냉장고 문을 닫고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일하러 다시 가야 해서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일 끝나고 오시려고요? 네. 저녁 6시쯤요. 민수는 식탁 위에 메모지를 놓았습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민수는 실수로 어머니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오히려 듣기 좋은걸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저녁에 봬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정화가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화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앞을 향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윤태성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김 비서한테 가요. 네, 회장님. 차는 태성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연남동 방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6시 경비복을 입고 찾아왔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을, 때로는 국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민수는 정화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김치찌개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정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왔네요.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화는 밥을 퍼서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겠다. 정화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드세요. 네. 민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한참 후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민수 씨는 가족이 없어요?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외로웠겠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결혼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이요. 일이 바빠서. 경비일이 그렇게 바빠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제가 부업일로 다른 것들도 좀 하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이것저것이요. 야간 편의점 알바, 대리운전 같은 거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상하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아직 젊으니까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민수는 정화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정화는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따라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화가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민수가 말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어르신은 쉬세요. 제가 하는 게 더 빨라요. 민수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야.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48살이면 아직 젊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늙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민수 씨, 정화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제가 민수 씨 하는 일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수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정화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전 계속 받기만 하잖아요. 어르신도 잘 아시겠지만 주고받는 게 다 계산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민수는 정화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웃는 모습 보는 게 제겐 큰 선물이에요. 정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정화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란 경비복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도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늙고 가난했습니다. 민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화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저녁에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올 때마다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민수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어르신 잘 먹을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돕고 도움받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느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정화와 민수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찾아왔고 정화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습니다. 3시였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아요. 밖에 나가실래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로 방 밖을 거의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요? 어디로요? 한강공원이요. 걸어서 10분이면 돼요. 민수는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정화가 열어보니 새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편한 바지였습니다. 이걸로 갈아입고 같이 가시죠. 이건 또 언제 샀어요? 어제요. 어르신께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정화는 옷을 꺼내봤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웠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일하는 거 샀어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정화는 옷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럼 갈아입고 올게요. 10분 후 정화는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어르신 잘 어울리네요. 고마워요, 민수 씨.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정화는 팔로 햇빛을 가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눈이 부시네요. 어르신같이 천천히 걸어요. 민수는 정화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도 그랬습니다. 태성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힘든 기억이에요? 아니요. 좋은 기억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도 좋은 기억 만들 수 있어요. 정화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화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민수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정화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네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주 오세요. 어르신 혼자서도 올 수 있어요. 혼자는 무서워요. 그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모시고 올게요. 민수의 말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도 바쁠 텐데. 저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민수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천사는 무슨요? 저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민수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정화는 웃었습니다. 그때 아이스크림 푸드트럭이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날씨도 따뜻한데 하나 먹어요. 민수는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화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정화는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맛있어요. 그렇죠? 민수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아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네. 제가 민수 씨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이스크림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화를 봤습니다. 저도요, 어르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화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정화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르신,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럴까요? 네. 날씨 좋으면요. 민수는 정화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푹 쉬세요. 내일 봐요. 민수 씨도 조심히 가요. 민수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화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정화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주일째 되던 어느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정화는 불안해하며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드디어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네. 일이 좀 많아서요. 민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정화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민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물 좀 주세요. 정화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따랐습니다.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오늘은 그냥 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저한테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 일이요. 경비 일 말고 다른 일이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윤태성 조사 때문에 바빴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의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가슴앓이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가슴앓이요? 제 아들 태성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가 그 애를 조사하는 거 알아요. 어떻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태성이한테서요.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경비원이 본인을 조사하고 있다더라고요.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다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요. 민수 씨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 제 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려고요. 보호요? 네. 윤태성이 어르신께 또 해를 끼칠까 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애를 조사하는 거요. 이제 그만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어르신을 위해서예요. 알아요. 하지만 민수 씨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보여요. 저 때문에 민수 씨까지 고생하면 안 돼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정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민수 씨는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정화는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러는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르신, 제 말만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화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정화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민수 씨는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정화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요. 어르신이 제 어머니 같아서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렸을 때 화재 사고 속에서 살아났어요.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5살 때였어요. 골목에 불이 났죠.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어르신 모르겠어요. 기억이 흐릿해요.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처음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 같은.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를 구했지만 헤어졌습니다.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정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울음소리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정화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두 사람은 침묵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 후 오후 정화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빌라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엄마. 태성이 불렀습니다. 정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성아, 내가 어떻게... 주소는 알아내기 쉬웠어요. 그 경비원 놈 뒷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태성은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연히 엄마 보러 왔죠. 그리고 그 경비원 때문에. 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화는 장바구니를 꽉 잡았습니다. 민수 씨가 뭘 어쨌는데? 뭘 어쨌냐고요? 그 경비 때문에 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태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화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이 제 거래처들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은행 대출도 막았고요. 그 인간 정체가 뭐길래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태성은 정화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화는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파. 나 줘. 엄마가 그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쟤 욕했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날 쓰레기장에서 날 구해준 것뿐이야. 정화는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힘이 셌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냥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말이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지. 날 버리겠다는 말 아니었니?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경비원한테 말해요. 저 좀 그만 괴롭히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엄마가 말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태성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니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 엄마, 그동안 나한테 뺏어간 돈으로 뭘 한 거야? 도박? 사업? 다 날린 거니? 정화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죽게 생겼어요. 그럼 그냥 죽어. 쓰레기장에 날 버릴 때부터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정화는 팔을 확 빼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빌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이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기다려요. 태성이 정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화는 돌아서서 태성을 밀쳤습니다. 이 손때에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과일이 굴러갔습니다. 토마토가 깨졌습니다. 빨간 즙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날 쓰레기통 옆에 버린 거 내가 잊을 줄 알았어?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가 두 사람 옆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비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민수는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씨, 대체 어떻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민수는 태성을 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윤태성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야말로 뭐예요? 경비원 아니었어요?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한테서 떨어지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제 엄마예요. 태성은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태성은 손을 빼냈습니다.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왜 이래요? 태성은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정화를 감쌌습니다. 어르신, 집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수는 정화를 빌라 입구까지 데려갔습니다. 정화는 계단을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와 태성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정화는 2층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서류 같았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 앞에서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누구였을까요?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고급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태성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태성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올라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수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정화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화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마주봤습니다. 민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경비원이 아니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태성그룹 회장입니다. 박민수? 민수의 말에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라고요? 네.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으로 경비원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어르신을 만났고요. 민수는 정화의 얼굴을 봤습니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48년 전 저는 고작 5살이었어요. 그때 골목에 불이 났죠.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구해줬어요. 불길 속에서. 하지만 그 후 헤어졌죠.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화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후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기억을 잃었고요. 이름도 몰랐어요. 정화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친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개월 전 드디어 찾았어요. 민수는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날 불길 속에서 구해주신 아이요. 정화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야? 네, 어머니. 저 민수예요.
어머니의 첫째 아들.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정화는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정화는 민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어? 정화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봐 무서웠어요. 무서웠다니? 네. 어머니가 저를 잊었을까봐. 아니면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다시 안았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널 어떻게 잊어. 평생 가슴속에 후회와 한으로 남아 있었어. 정화는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성이는 이 사실을 알아? 아니요. 아직 몰라요. 태성이는 왜 괴롭힌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요. 태성이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알았거든요. 그래도 그 애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어머니를 쓰레기통 옆에 버렸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화는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맞아. 태성이는 날 버렸어. 나쁜 짓도 많이 했지. 하지만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이야.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복수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넌 그러면 안 돼. 왜요? 어머니를 괴롭힌 나쁜 녀석이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내가 태성이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거야.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복수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아. 내가 단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벌을 받아야 해요. 벌은 법이 줄 거야. 내가 할 필요 없어. 정화는 민수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이제 두 아들을 다 잃고 싶지 않아. 이제서야 널 찾았는데 복수 때문에 다시 잃을까봐 무서워.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해. 가슴속에 화는 내려두고 그냥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정화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녁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지? 저녁 먹자. 네. 정화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민수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네, 어머니. 민수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사는 집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더 넓고 편하실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좋아. 내가 처음 마련해 준 곳이잖아. 하지만, 그리고 난 화려한 곳보다 이런 곳이 편해.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정화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어머니. 사랑해요. 민수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화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수의 복수가 걱정됐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화는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복수를 멈춰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5시였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정화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태성이 회사가 파산했어요. 뭐라고? 제가 압력을 넣은 것 때문에요. 거래처들이 다 끊었고 은행도 돈을 안 빌려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파산 신청했대요.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태성이를 무너뜨린 거예요. 정화는 민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있니?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복수는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기분이 어때? 공허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성이는 이미 무너졌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정화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 정화의 말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왜요? 그 녀석은 어머니를 버렸는데. 맞아. 태성이는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는 없잖아.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이도 내 아들이야. 내 동생이고, 미워도 가족은 가족이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수를 멈추고 태성이한테 손을 내밀어줘. 그게 진짜 용서야. 정화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두 아들이 서로 미워하며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제발. 민수는 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태성이를 다시 만나볼게요. 정말 고마워, 우리 큰아들. 정화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옆에서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사랑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듯이 태성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해볼게요. 그래, 믿는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윤태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태성은 민수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님, 앉으세요. 민수는 태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성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귀하의 회사 인수 계약서입니다. 태성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수요? 이미 파산했는데요. 파산 신청을 철회하세요. 제가 모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태성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민수는 태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첫째, 이정화 여사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앞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세요. 셋째, 회사를 다시 일으키되 정직하게 운영하세요. 태성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입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태성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전 회장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정화 여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48년 전 화재 사고 속에서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 바로 접니다. 민수의 말에 태성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그럼 제 형님이세요? 맞아, 내가 네 형이야. 태성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성은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민수는 태성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태성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민수를 봤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 없어. 그건 바로 어머니께 해야 해. 민수는 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진심으로 빌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뜻대로 한 게 맞을까요?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어머니가 원하는 길이라고. 그날 오후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성이 만났어요. 그래, 어땠어? 태성이 회사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정체를 밝혔고요.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봤습니다. 태성이가 뭐래? 울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곧 태성이가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하러 올 거예요. 정화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형다운 모습 보여줘서. 민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을. 저녁 7시 정화의 방 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봤습니다.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성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민수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정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화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버린 것도, 폭행한 것도, 돈을 뺏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태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후 후회하며 살았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태성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태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성아. 네, 엄마.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정말 나쁜 짓을. 하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태성도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요. 다시는 엄마한테 나쁜 짓 안 할게요. 정화는 태성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성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40을 훌쩍 넘은 사내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후 정화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정화도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태성아. 네, 형님. 앞으로 우리 둘이서 어머니 잘 모시자. 민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성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악수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한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어머니가 주신 거야. 나는 어머니 뜻을 따랐을 뿐이고. 민수는 정화를 봤습니다. 정화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정화는 두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형님, 저도 도울게요. 태성도 따라 나섰습니다. 두 형제는 부엌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형님, 뭘 도와드릴까요? 야채 좀 씻어줘. 네. 태성은 야채를 씻었습니다. 민수는 고기를 볶았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을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화가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네, 엄마. 고맙습니다, 어머니.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 후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네. 내일부터 회사 일 배워야 해서요. 형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태성은 정화에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태성은 민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 보자. 태성이 나갔습니다. 정화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정화는 창가로 갔습니다. 태성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고마워. 내 동생 살려줘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정화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고 연남동 빌라 앞 골목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태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됐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3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세단이 아닌 평범한 자동차였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타세요. 태성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화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민수는 운전석에, 태성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강공원을 향했습니다. 3개월 전 민수와 처음 함께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3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이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정화가 감탄했습니다. 민수와 태성은 양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민수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정화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태성이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안에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태성이가? 정화는 놀랐습니다. 태성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요즘 요리 배우고 있어요.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정화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만들었네. 정말요? 다행이다. 태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3사람은 함께 샌드위치를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봐요. 민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새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자 대형이었습니다. 저 새들도 가족이겠죠? 정화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족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2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민수도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너희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정화는 2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안았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한참 후 정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 네, 어머니. 3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차에 탔고 민수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쓰레기통 옆에서 죽을 뻔했었지.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아들이 구해줬습니다. 잃어버렸던 큰 아들이
이런 게 바로 기적이구나. 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룸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연남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등 뒤를 비쳤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됐지만 정화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버려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가족은 돌아온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서 시작된 비극적 이야기는 이렇게 사랑이란 열매로 끝맺음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마음 한쪽을 따뜻하게 채웠다면 삶의 작은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라일락 이야기였습니다.